빅테크 기업들 중에 가장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애플에 대해서 애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애플의 투자 포인트는 일단 간단하게 한 가지를 먼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이 도표가 애플의 매출 비중을 나타낸 도표인데 소렘씨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애플의 매출의 절반 가까이는 여전히 아이폰입니다. 아이폰이네요. 네. 물론 뭐 아이폰 이외에 뭐 다양한 PC라든지 뭐 네.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 다른 제품군들의 매출도 좋게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의 실적의 거의 상당 부분은 아이폰이 책임을 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기 때문에 애플의 실적이 성장하려면 네. 그리고 기업 가치 역시도 상승을 하려면 아이폰이 잘 팔려야 됩니다. 네, 아이폰이 일단 무조건 잘 팔리고 봐야지 애플이 좋아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다행인 것은 네. 아이폰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나왔던 뭐 아이폰 13 시리즈도 잘 팔렸고 네.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 출시가 예상되는 14 시리즈 역시도 지금 뭐 전체적으로 뭐 IT 산업 내 스마트폰 수요 둔화 이런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폰은 그래도 잘 팔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이 맞아요. 여전히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애플과 같은 경우는 아이폰 사업은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단기적으로도 네. 중장기적으로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시는군요. 근데 아이폰이 왜 이렇게 좀 잘 팔리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요. 한번 짚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예솔엠씨님은 맞아요. 왜 아이폰이 그러니까 걱정 되게 많이 했거든요. 항상 네. 뭐 아이폰 신제품이 나오면은 네. 올해는 별로 안 팔릴 것 같아. 뭐 맞아요. 그런 추측이 좀 나오잖아요. 별로야. 디자인도 별로고 막 기능도 별로인 것 같아라고 막 추측들은 하고 막 사람들이 그렇게 평들을 하는데 막상 네. 나오면 엄청 사가거든요. 맞아요. 그게 저예요. 예, 저도 그랬던 것 같고요. 예솔엠씨님 보시기에 왜 아이폰이 잘 팔린다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아이폰 유저로서 예. 딱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예쁘다. 예쁘다. 네. 네. 뭐 개인적인 기준이겠지만 맞습니다. 예. 예쁘고 또 두 번째는 저 같은 충성 고객이 예, 있지 않아서 그럴까요? 맞습니다. 그 충성 고객이라고 네. 하는 그 단어 속에 굉장히 네. 다양한 내용들이 내포되어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네. 아이폰이 기본적으로 인기가 많은 이유는 크게 봤을 때 일단 디자인이 예쁘고 그리고 사용했을 때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측면이냐면요. 뭔가 네. 애플의 아이폰을 써보면은 버벅거림도 별로 없고 그건 굉장히 그래요. 속도도 빠르고 맞아요. 다른 스마트폰 대비해서는 뭔가 훨씬 더 편리하게 쓰는 간단하죠. 그런 간단하고 네. 편리하고 빠르게 쓰는 느낌이 또 맞아요. 들거든요. 그리고 또 빠뜨리면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아이폰으로 사진을 찍었을 때, 아이폰으로 동영상을 찍었을 때 뭔가 느낌이 달라요. 감성적이죠. 감성적이고 맞아요. 뭔가 이쁘고 뭔가 동영상 찍으면 영화 같은 느낌이 들고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냥 느낌적으로 좀 체감적으로 약간 감성적으로 뭔가 아이폰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 약간 고급인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네. 이게 사실 아이폰이 잘 팔리는 이유예요. 그럼 근데 이미지를 만들어간 건가요? 사실 이미지를 만든 거긴 한데 네. 기술적인 배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아이폰이 굉장히 버벅거림이 없이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이미지나 뭐 동영상을 찍었을 때 굉장히 뭔가 감성적인 느낌이 나오고 퀄리티가 좋은 것은 사실 아이폰이 가지고 있는 반도체 기술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좋은 반도체를 네. 애플이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탑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반도체를 썼을 때는 다른 스마트폰 대비해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버벅거림이라든지 그런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사진을 찍을 때, 네. 동영상을 찍을 때 굉장히 이쁘게 나오게 만듭니다. 그 반도체가. 그것도 반도체가 가능한 거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이 반도체, 그러니까 반도체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네. 약간 AI 반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진을 한 장 탁 찍잖아요. 네. 그게 우리가 보기에는 딱 한 장을 찍은 것처럼 보이지만요. 네. 이 아이폰 내에서는 정말 수많은 사진을 쫙 찍어놓고 그 여러 사진 조합들을 보정을 해가지고 가장 예쁜 형태로 사진을 만들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나오는 거구나. 그게 애플 아이폰 내에 있는 AI 반도체가 하는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사실 뭔가 굉장히 영화 같고 감성적이고 이런 느낌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게 삼성하고 반도체는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뭐 삼성 이외에 다른 스마트폰 기업들도 애플이 네. 하려고 하고 있는 이런 AI 반도체 역량을 계속적으로 쌓고 있긴 하지만 네.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이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애플이 가장 좀 앞서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네. 그 부분이 아마 시장에서 굉장히 먹혀서 아이폰이 걱정을 많이 하고 사람들이 수많은 걱정들을 매년 하지만 굉장히 장사를 잘하고 있는 이유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아이폰 그리고 애플이 뭐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잖아요, 회사가. 네. 그 배경에는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반도체 기술력이 그 근간에 깔려 있다. 가장 중요하네요.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를 보실 때 단순히 스마트폰 회사다, 뭐 PC 회사다, 뭐 이런 식으로 보시는 것보다 저는 애플은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반도체 기업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보시는 게 굉장히 좋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애플의 반도체 기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오늘 제가 뭐 방송에서 새롭게 말씀드리고 시청자분들이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닐 거예요. 네. 애플이 요즘 뭐 최근 들어서 내놓는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PC, 맥북이라든지 혹은 다른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등 신제품을 발표할 때마다 그 신제품에 최적화된 반도체를 애플이 스스로 만들어서 그걸 또 반도체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신 이 A15과 같은 경우가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반도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에 네. 애플이 개발자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쵸, 네. 거기서도 M2라고 하는 네. 애플의 맥북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또 자기들이 만들어서 발표를 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애플은 지금 모든 자사의 하드웨어 제품에 예전에는 사실 한 3, 4년? 뭐 10년 전까지만, 스마트폰 기준으로는 뭐 6, 7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네. 뭐, 반도체는 다른 회사 걸 사와가지고 썼었어요. 근데 네. 애플은 이제 그러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반도체를 직접 디자인해서, 그거를 이제 파운더리에 맡겨서 이제 제조를 해서 자신들의 반도체를, 자신들의 하드웨어에 채택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애플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도체의 이 기술력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성장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좋아질 수밖에 없겠네요.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더 무서운 게 뭐냐면요. 네. 애플이 현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반도체 기술력을 앞으로 어디에 적용 확대하려고 하냐면요. 네.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것처럼 VR, AR 기기.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전기차. 자동차. 자율주행 전기차. 기대를 참 많이 그쵸, 하고 있는 애플카. 여기서도 사실 반도체 기술력을 다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애플이 좀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테슬라에 막 굉장히 열광을 했던 게 뭐냐면은 테슬라가 자율주행에 있어서 굉장히 앞서 나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반도체 기술력 때문인 거거든요. 근데 애플 역시도 반도체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들이 하려고 하는 이런 다양한 미래 사업 역시도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폰이 줄을 잇긴 하지만 다른 산업에도 좀 이게 반도체가 그렇습니다. 영향력을 더 앞으로 넓혀가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근간 그 핵심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애플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반도체 기술력 이 부분을 꼭 보셔야 된다. 반도체 기술력. 이게 핵심 투자 포인트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애플 또 다른 건 없나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또 뭐 다른 부분은 뭐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내용이고요. 애플이 스마트폰도 팔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태블릿도 팔고 뭐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등을 많이 팔고 하드웨어 사업도 많이 하고 있는데 최근에 애플과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 이외에 서비스, 소프트웨어 매출도 굉장히 넓혀가고 있거든요. 네. 전체 매출에서 거의 한 4분의 1 가까이가 이제 애플은 하드웨어가 아니고 서비스 쪽에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보고 계신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를 애플이 가지고 있어요. 뭐 뮤직도 있고요. 최근 애플 TV 굉장히 인기 많잖아요. 네. 애플 뭐 클라우드도 있고 등등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서비스 하고 있는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거의 대부분의 서비스가 다 잘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요?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번 주에 애플 개발자 회의 때 애플 결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더더욱 시장에서 미국 애널리스트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영역이 애플이 광고 사업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시키고 있다라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광고라고 하면 어떤 부분이죠? 애플이 가지고 있는 플랫폼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광고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알게 모르게. 예를 들어서 진짜 몰랐어요. 우리가 애플에
애플을 그 iOS에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면 그 애플 앱스토어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 앱스토어에도 광고 엄청나게 올라옵니다. 그런. 네, 그런 알게 모르게 애플이 가지고 있는 플랫폼에 광고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 광고를 올림에 따른 수익을 애플이 또 다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잘 되고 있다는 예, 거죠. 선순환이 돌고 있는 거죠. 하드웨어 사업이 워낙 잘 되고 사람들이 애플 제품을 많이 쓰다 보니까 네. 이 얘기인즉슨 애플 플랫폼이 확산이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 얘기는 그 플랫폼에 올라가는 광고 수익도 계속적으로 올라간다. 요즘 광고에 좀 집중하는 기업들 많은데 네. 앞으로도 더 늘까요? 애플 광고 매출이? 뒤에서 뭐 메타 플랫폼 이야기하면서 구글 얘기하면서 좀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 네. 애플은 광고 매출이 구조적으로 늘 수밖에 없는 그런 좋은 환경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애플 말씀을 드렸고요. 이해되시죠? 이제 애플 어떤 포인트인지? 네, 좋아. 네, 너무 이해가 잘 예, 됐어요. 반도체.